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호텔 신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몇 번 진단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났던 게 금요일에 우리 종목 상담할 때 호텔 신라 너무 안 올라가서 걱정이다라고 했었던 시청자님이 계셔서 제가 또다시 한번 특징주 할 때 여쭤봤는데 그때 아니다, 이 종목 올라갈 것이다 라고 진단을 되게 꼼꼼하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나 잘 올라가고 있네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특징주로도 한번 갖고 온 적이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2018년 연말 때 이 중국 관련된 기업들, 소위 말해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따이공에 대한 매출이 또 감소할 것이다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이 또 심각해지다 보니까 중국 소비주들이 과연 갈 것인가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이 됐었는데 엄연히 말씀드려서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의 우려감, 그냥 공포 심리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종목이 결국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을 뿐더러 이 한국관광공사의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작년 3월 달부터 중국 관광객 입국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통계치가 나옵니다. 지금 안 그래도 2월 22일 날 또 한국관광공사의 중국인 입국자 수에 대한 통계치가 나오게 될 건데 이미 기재부에서 발표가 나왔는데 1월 달에 중국인 관광객자 수가 전년 대비해서 35% 정도 증가됐다는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그렇다는 건 역시 사드 이전의 수준까지도 점점 회복을 해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세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우려를 할 만큼 주가를 빠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지금까지는 좀 과대 낙폭이 된 케이스나 앞으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역시 3월 달에 중국의 전인대라든지 정협 같은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 만큼 경기 부양 정책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면 해당 종목들의 상승을 더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한국관광공사가 또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조금 더 힘쓰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히든 종목 중국발 수혜주를 가지고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기대 많이 해봐도 되죠? 네,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파인텍 가지고 오셨습니다. 파인텍은 코스닥 종목으로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29.93%에 마감했는데요. 이 종목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건가요? 예, 오늘 상한가가 이제 세 종목 네. 정도 갔는데 오. 사실 그동안은 완전 주가가 작살이 났었던 이제 종목입니다.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한 두세 방 나와줘야 그나마 이제 거의 좀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 이제 흐름인데 파인텍이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제 액정이 있죠, 디스플레이. 이거를 이제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갤럭시 S10 내일부터 이제 거의 공개 행사가 들어가죠, 언팩. 그게 이제 나오면서 그런 출시 기대감으로 정확하게 이제 갤럭시 S10의 그런 출시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상한가를 간 건데 굉장히 이제 주가를 좀 많이 흔들어 난 다음에 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그 차트를 좀 보시면은 파인텍 같은 경우에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한 추세가 쭉 나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해서 그 전 17년도부터 완벽한 그런 가격 조정이 거의 10,000원대부터 거의 90% 이상 가격 조정이 좀 나온 상태다. 기간 조정까지도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더군다나 이제 상한가 올라가기 전에 14일 날 그 다음 날에 이제 대규모 유증 발표까지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갭으로 급락이 나와 버렸어요. 지금 이제 거의 개파락이 나오면서 2월 15일 날 개파락으로 마이너스 한 20%, 26%그 정도 이제 좀 하락 출발이 나와주는 이제 모습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상한가 뚫고 나오면서 21선 이제 기존에 흘러가던 주가 2,600원 라인 때까지 이제 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파인텍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출시 기대감은 좀 급등이 나왔지만은 기존에 이미 가격 조정으로 인한 물려있는 물량들 자체가 굉장히 고점대 산지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좀 이제 그런 급락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파인텍을 오늘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좀 매수를 하신 분들은 좀 이제 수익 구간을 좀 짧게 잡으시라 말씀드리겠고
지금 보시면 이제 거래량 자체도 기존에 한번 급등 나왔던 거래량과 지금 비슷하게 좀 나왔었던 이런 측면들이 있어요. 1월 12일 날 이제 120선 라인대를 돌파를 하던 이런 모습들. 뭐 시가 자체가 떠서 굉장히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파인텍을 하나 놓고 보면은 전체적인 이제 좀 코스닥 이런 시장들이 좀 보이는 그림입니다. 사실 이제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 자체를 잘 안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개인들이 조금 어느 정도 좀 올라갈 때 붙으면은 또 빼버리고 조금 이제 손절 치고 나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유형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좀 그 수익 구간 자체를 좀 짧게 하셔서 좀 욕심을 버리시면서 좀 절제하는 마음으로 좀 수익 실현을 좀 짧게 대응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무림 PMP가 정답이었습니다. 닥컨턴 전문가님 맞춰주셨네요. 자, 우라노스 전문가님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잘 세워주세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택배 산업이 상당히 많이 또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택배 박스를 또 하는 게 또 골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골판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무림 PMP 같은 경우는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우리 또 작가님한테 사실 4시 전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또 4시쯤에 실적 발표가 잘 나왔습니다. 이 종목이. 또 이제 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28% 정도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계열사 무림 페이퍼도 시간의 상한가라서 여러분들이 내일 좀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좀 바라면서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구간대 바로 삼각수렴형의 초입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삼각수렴형의 구간대에서 지금 이제 이 상승 구간 자, 이 앞에 상승 구간을 또 돌파를 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좀 손절가를 먼저 좀 잡아드리면은 앞전에 전저점 구간 5,790원대 손절가로 좀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앞서 저항대 구간 7,8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컨턴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가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삼성전자가 내일 언팩 행사를 하잖아요. 관련 종목들이 벌써부터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상승 추세를 타지 못한 종목을 찾아오신 건가요? 그렇죠. 상승 추세를 이제 타고 있는 종목을 뭐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내일 이제 바로 행사 시작되고 지금 뭐 이제 벌써 사전 예약을 이제 들어가고 있는 이제 상태입니다. 뭐 광고도 이제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관련해서 뭐 많은 종목들이 뭐 수혜를 좀 입고 있죠. 지금 화면에도 뭐 나가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지만 가장 큰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사실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종목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좀 시간 투자를 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계속 이 히든 종목들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뭐 엄청나게 큰 급등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제 상방 추세 올라가면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많은 재미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에 핫한 이런 그 스마트폰, 폴더블폰 관련해서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보니까 폴더블 폰이니까 화면 관련된 종목인 것 같기도 하고 제 눈을 한번 바라보시고 화면 관련된 거. 디스플레이. 화면? 글쎄요. 아닌가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또 오늘 또 비밀로 붙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다시 열어볼게요. 닥컨턴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제가 먼저 두 번째 힌트를 여쭤봤군요. 그러니까 60% 이제 과대 낙폭됐다가 반등이 시작된 종목 맞죠? 예.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저기 특징주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뭐 상한가 이제 파인텍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그런 고점 대비 가격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이 나오죠. 사실 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뭐 바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더니 또 지하 그 밑에 더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 끝의 지점을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정말 이제 그나마 좀 바닥에서 출발하면서 바닥에 있는 하락 추세를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상승 추세를 시작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추세의 힘이 갑자기 이제 어떠한 악재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은 이상 갑자기 꺾이는 측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뭐 잠깐 좀 예시 종목 아까 이제 파인텍을 좀 다시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한번 가격 조정 거친 상태에서 지금 파인텍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한 10개월 이내의 차트를 보면은 지금 고점 대비 한 절반 이상의 가격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오늘 상한가가 반등 나오는 패턴. 뭐 큰 그림에서는 뭐 엄청난 가격 조정이 나왔죠. 고점 대비에서는 거의 뭐 70%, 80%가 넘어가는 이제 가격 조정이고 불과 작년 1년 사이에 그런 이제 고점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지금 이제 뭐 18년도 고점 기준으로 뭐 약 70% 이런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뭐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이런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차트가 좀 이제 엇비슷해요.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종목들 대형주들이 대장주들이 가면서 이제 좀 반등이 나와주는 이제 패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추세의 변화를 막 시작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바닥 구간을 찍고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손절을 치더라도 굉장히 짧게 좀 대응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상방을 치고 올라왔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시작되는 이 테마인 스마트폰 관련 특히나 이제 폴더폰 관련 테마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너무나 이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중에서 좀 바닥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이제 좀 고려를 해보셔야지만이 좀 저점 대비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제가 추리를 좀 쉽게 해드릴까 해가지고 그 많은 폴더블폰 관련 종목들 중에 하나 이렇게 좀 디스플레이가 아닐까라고 눈빛으로 좀 받으려고 했더니 거부를 이렇게 딱 하셔가지고 도와드릴 수가 없었는데 혹시 추리가 가능하시나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폴더블 폰 관련주가 많지가 않았었는데 요즘 들어갖고 이제 폴더블 폰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이제 엮어서 가는 종목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쉽게 그냥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뭐 요즘에 뭐 이 종목도 폴더블 관련주다, 이 종목도 폴더블 관련주다라고 엮게 되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폴더블의 이 디스플레이 결국 이제 폴더블이라는 게 결국 접히는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 재료가 얇은 디스플레이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CPI 회사인 코오롱 인더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최근에 들어왔고 삼성전자 쪽에서 사실 CPI가 아니라 뭐 저기 UTG 쪽을 채택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맞아요, 사실 뭐 맞아요. 단기 낙폭은 나왔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삼성이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UTG를 쓸지 아니면은 뭐 CPI를 추가적으로 쓸지는 뭐 확실히 정해진 것도 없고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샤오미나 중국 기업들의 이 스마트폰에 바로 이 코오롱 인더의 CPI 샘플을 갖고 가서 또 실험 중이기 때문에 이 중국 스마트폰 쪽으로 본다라면 이 코오롱 인더가 또 수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관련된 종목 중에 코오롱 인더가 좀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6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한 50% 정도의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을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께서는 코오롱 인더가 아닐까라고 추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다크헌터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수급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특히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군요.
기관이 뭐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힌트를 한번 더 드리면 지금 이제 우라노스 전문가가 그 CPI 얘기했는데 뭐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코어로인더 CPI 그 투명 필름인데 이번 폴더폰에서 코어로인더가 지금 차트 보시면 계속 이제 빠지는데 그거를 쓰지 않겠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코어로인더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우량주 자체를 또 히든 종목을 잘 안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이제 힌트가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스마트폰 관련주에다가 좀 강력한 힌트를 드리자면은 그 종목명이 조금 길다라는 거 거의 뭐 한 5자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좀 정답을 맞추는데 좀 이제 좀 쉬운 힌트가 되지 않을까 종목수가 길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뭐 기관 외인들이 좀 매수세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강력하게 지금 다시 한번 쓸어 담는다라는 거. 보통 이제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이 좀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 더불어서 폴더블폰 이런 이제 수의 기대감에다가 기관 매수세까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지금 역배열에서 지금 정배열을 뚫고 올라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이 그때그때 좀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모르고 계시면은 항상 또 올라가고 나서 고점에서 이미 뭐 지금 가격 대비해서 40% 50% 올라가고 나서 그때 가서 뒤늦게 또 꼭대기에서 또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 좀 저점에서 미리미리 올라가기 전에 지금부터 종목을 아셔야지만이 내가 굳이 사지를 않더라도 항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